안녕하세요. 저는 HR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채용과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어렵게 각 사업장에서 이렇게 선배님들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관리 직무로 입사해서 울산사업장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빈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지원 기계 직무로 입사한 이문주입니다. 저는 인천사업장에서 시계약 운영팀 공무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정밀화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리고서 넘어가고자 해요. 롯데 정밀화학은 1964년 창립 이래 한국 화학산업의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온 회사입니다. 요소 비료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아민, 셀룰로스 등 정밀화학 및 스페셜티 분야로 진출하며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스페셜티 중심 화학사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유, 석유화학 등 기초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자동차, 섬유, 전자, 선박, 건축,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원료나 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대표적인 스페셜티 제품군으로 셀룰로스 계열의 제품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용 첨가제인 메셀로스, 페인트용 첨가제 페셀로스, 그리고 의약용 캡슐 코팅 소재 애니코트, 마지막으로 식품용 첨가제인 애니에디까지 롯데 정밀화학은 셀룰로스 계열에서만 이렇게 4가지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해당 제품들은 전 세계 11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객 맞춤형 고기능성 소재이자 친환경 그린 소재입니다.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근무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내에서는 총 3군데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각 서울과 울산 그리고 인천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영업부서와 지원부서 인력들 약 1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쇼핑할 곳도 많고 맛집도 많아서 퇴근 후에 약속 잡기도 굉장히 수월한 편인데 이쯤 돼서 이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겠죠. 울산 사업장 소개 먼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울산사업장은 본사이기도 하고 롯데 정밀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메인 공장으로서 생산, 공무, 지원, 연구 등의 부서에서 약 65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산 사업장에서는 고기능성 스페셜티 제품, 그리고 범용적인 케미컬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타지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 깨끗한 시설에 숙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삼시세끼도 다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숙소의 위치도 울산의 핫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도 가깝고 숙소 주위만 하더라도 밥집, 카페, 헬스장 등 편의시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워라밸이 지켜지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사업장 소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천 사업장도 같이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남동공단 내에 위치한 인천사업장은 시계약 제품에 특화된 사업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약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인력 40여 명이 근무하는 인천사업장은 울산 사업장에 비해 굉장히 작은 규모이지만 나름대로 확실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근무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공대 졸업해서 수도권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대 졸업생인 저한테 근무지는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식당 밥이 맛있다는 것인데요. 인천 공장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요리 솜씨가 정말 훌륭해서 평범한 메뉴인데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다들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들 좋으세요? 울산 사업장도 물론입니다. 네, 그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사업장 소개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직무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생산관리라는 직무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생산관리 직무는 일반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 원활하게 생산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생산관리 직무로 입사해서 품질관리팀으로 배치를 받았는데요. 생산관리와 품질관리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품질관리팀은 이런 생산된 제품들이 출하가 가능한 제품인지 최종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또 품질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지원 기계 직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업무를 보통 수행하시죠? 생산 지원 기계 직무는 일반적으로 공무 직무라고 알고 있는 직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생산 지원 기계 직무는 그렇게 설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방 보전 작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고장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생산 지원 기계 직무는 자재 관리 업무도 수행합니다. 그렇게 생산 지원 기계 직무의 하루 일과는 설비 유지 보수와 관련된 업무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인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소서나 면접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협업이라는 단어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품질관리팀으로서 생산과 품질팀이 트러블이 나는 횟수를 줄이고 또 원가를 절감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을 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문주 씨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인천 공장 생산 설비 중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가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 유독 하나만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 예상하는 원인으로는 그 설비에 투입되는 제품의 성질이 다른 3개의 설비에 투입되는 제품의 성질이랑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동 측정기로 각 설비의 진동값을 측정했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그 자주 고장나는 설비 하나가 진동값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원인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엔지니어가 된 것 같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입사와 관련된, 채용과 관련된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질문했을 때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 입사 지원을 할 때나 아니면은 업무 수행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 직무에 요구되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시 서류 전형에서 우대사항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경영 지원 직무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시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생산관리 또는 생산 지원 직무의 경우 직무,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예를 들면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일반 기계기사 등의 관련 자격증들이 우대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입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 수행 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화공기사와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유기소재공학과로서 화학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공기사를 하면서 공부했던 화공 지식들이 면접 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위험물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한 시약을 사용하고 또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위험물의 특성을 알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주 씨도 자격증 하면은 빠지지 않으실 텐데 혹시 어떤 자격증을?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면접 시에 면접관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기계공학 관련된 지식은 있구나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공부했던 전공 지식들이 PT 면접을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우대 사항인 만큼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망설이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전공 과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전공 과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생산관리 직무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전공 과목이라 하면 유체역학이나 열전달에서 배우는 이런 공식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계 장치를 다루는 업무인 만큼 재료역학과 같은 역학 과목이나 열전달 그리고 진동공학, 기계 설계 과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업에서는 학생 때처럼 수식을 써서 문제를 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각 과목에서 설명하는 개념이나 원리 같은 거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외국어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외국어가 많이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능숙하시다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중요도는 어떤 직무인지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객사에 메일 보낼 때 잠깐 영어를 사용하는 정도로 그치지만 아무래도 영업 쪽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외국어 능력이 좋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산 지원 기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중에 외국에서 만든 설비들이 있어요. 그런 설비들의 매뉴얼은 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원리를 잘 숙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FAQ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서류 면접 전형 배수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배수,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5에서 8배수 가량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 전형은 제로 베이스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형 단계별 평가 점수가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관련한 질문으로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조금 장황하게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면접 전형은 역량 면접과 PT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으로 세 가지 유형의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면접은 당연히 하루에 다 보시게 되고요. 먼저 역량 면접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질문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진행이 되는데 이를 통해 지원자가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입사 후의 행동이나 성과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면접관은 2분이 계시고 지원자분은 1분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전혀 압박 면접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본인의 이야기를 너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인 PT 면접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와 발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준비한 문제풀이 방에서 문제를 당일에 확인하시고요. 약 25분 동안 문제를 풀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까지 갖게 되십니다. 주어진 필기구를 사용해서 큰 전지에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작성한 답안은 그대로 면접장으로 갖고 들어가서 발표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발표는 Q&A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돼요. PT 면접은 역량 면접과 마찬가지로 면접관 2분, 지원자 1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공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만 딱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참고 자료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자료 해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가 모두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과 태도를 평가하는 임원 면접 같은 경우 다대다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지원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개별적으로 개별 질문이 주어지기도 해서 질문의 유형과 범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예측 불허한 면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유형의 면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면접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 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되는 면접 상황 속에서 면접관 분들이 되게 공감도 잘해주시고 리액션도 잘해주셨던 덕에 좀 더 편안하게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과 인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본인이 원하는 출근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8시 반에 출근을 하면은 17시 30분에 퇴근을 하게 되고요. 뭐 오전에 아이를 이제 등교시키고 좀 늦게 출근한다 해서 10시에 오시면은 7시에 퇴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울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8시 출근, 17시 퇴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엔지니어는 교대 근무를 하나요? 하나요? 문지 씨? 엔지니어는 원칙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입사 초에 그 실습 교육차 교대 근무를 잠깐 경험하는데요. 공장이랑 공정 교육상 하는 것이지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는 주전 근무입니다. 그러면은 안 한다 라고 네. 보면은 안 한다. 유빈 씨도 동의하시는? 네, 안 한다. 네. 그래서 유빈 씨에게는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걱정이 담긴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여성 엔지니어로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네, 저도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 보니 전혀 여성 엔지니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은 없으며 또 공장 내에 여성 인재 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최근에는 여성 엔지니어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 내 육아휴직 제도나 또 다른 커뮤니티 등과 관련해서도 여성 엔지니어가 근무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복지제도 자랑해주세요 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사실 이거 저희 할 말 되게 많지 않나요?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복지제도들이 너무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는 먼저 PC오프 제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PC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눈치를 봐서 퇴근을 못 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아주 착한 시스템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복지제도는 의료비 지원제도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비나 약제비 뿐만이 아니라 치아보철료까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덕분에 비교적 고액의 그러한 치과 진료도 부담을 덜고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제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비를 회사에서 매달 지원을 해주는데요. 본인이 반을 부담하면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연금이나 보험 등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회사가 알아서 이런 제도들을 지원해 주니까 큰 고민 없이 노후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좀 이르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문주 씨 같은 경우는 좀 자랑하고 싶은 복지제도 있을까요? 저는 인천 사업장 원룸 지원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산다는 건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 사업장은 원룸을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받는 질문까지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러한 저희의 이 유튜브 새내기들의 이 노력들이 롯데 정밀화학 입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긴다면 롯데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직무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채용 홈페이지나 롯데 정밀화학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이런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롯데 정밀화학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려요.